금주의 부동산 이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심층 분석. 누굴 통해서 했다? AI를 통해서 했습니다. 좀 과격한 단어가 나올 듯 하지만 이거 AI를 통해서 한 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 볼게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왠지 제2의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아래 클릭을 하게 되면 저 말고 AI가 분석한 겁니다. 미리 클릭을 해놨죠. 누가 분석한 거라? AI 김재일 말고 AI가 분석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심층 분석. 성함은 김윤덕이고요. 66년생이더라고요. 출신은 전주 출신이고요. 정당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고 주요 경력을 보니까 3선 국회의원을 지냈네요. 보통 국회의원이 4년이 임기니까 3 곱하기 4는 12년. 12년 동안 해먹었다. 정치적, 정무적 감각은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친명계로 알려져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지명 배경을 설명했는데 솔직히 살짝 황당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김윤덕 후보자는 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동산 경제학자도 아니고 관료 출신도 아닌 분께서 국토부 장관이 됩니까? 전 국토와 전 구토의 교통을 관장하셔야 되는데 참 뭐라 할 말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시민운동가래요. 황당합니다. 시민운동가가 사회 물정을 알까요? 세상 물정을 알까요? 한 번도 남 밑에서 월급도 안 받아보신 분 같은데 자기 피와 땀이 자기 돈을 투여해서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않은 분 같은데 과연 세상 물정을 알까요? 이런 분이 과연 전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의 자격이 있을까요? 우선 3선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니 정치적, 정무적 감각은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부동산을 알까요? 어쨌든 대통령실 발언을 보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앵무새 역할이 아닐까. 왠지 제2의 김현미 장관의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부동산의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 그냥 국가가 대통령실이 정한 방향성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게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시장 논리, 시장 원리를 알까요? 시장 원리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집 아들이 남의 집 아들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할 거고요. 내 집 남편이 남의 집 남편보다 돈을 잘 벌었으면 하죠.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 이거 자체도 시장의 토리,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더 이롭게 만드는 원리가 시장의 원리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시장의 원리라고요. 인간의 욕망 자체를 억압하고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고 탄압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나온다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불경에도 써 있고. 넛지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들?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한 저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항상 카메라 앞에 있으면 잘 까먹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넛지. 시장은, 사회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탄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넛지로서 부드럽게 유도시키는 게 더 건강한 시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게 정당한 방침이라고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 부동시장 뭡니까? 다주택자 다 때려 부셔. 투기꾼 다 때려 죽여.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불경에도 써 있다니까요. 과연 이 다양한 메커니즘, 다양한 변수가 얽혀있는 이 시장, 다양한 변수가 얽혀있는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분께서 이해하실까요? 시민운동 하셨던 분이 사회생활을 안 하셨던 분이 이게 우려스럽다는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 경제장관이잖아요. 어쨌든 조금 아시는 분이 왔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명한 선택을 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지 현재 집 가격이 잡힌다고요. 현재의 그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과연 시민운동가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할까요? 시장의 논리를 이해할까요? 시장의 원리를 이해할까요? 수많은 정부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도 이런 인간의 본성으로 움직이는 시장 논리를 이해 못하는 듯한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보다는 현 이재명 정부 굉장히 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괜히 부동산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현재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여하튼 이어서 또 설명해 볼게요. 주요 정책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중에 한번 볼게요.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네요. 서울 등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오케이, 발언 좋습니다. 근데 땅 어디 있냐고요, 땅.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있습니다. 하도 정부가 땅을 못 찾는 듯해서 이것도 다음 주에 내가 추가로 유튜브를 통해서 촬영을 할게요.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땅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 관심 없잖아요, 우리.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땅 어디 있냐고요. 그냥 수요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짓겠다. 그런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론이 뭐냐고.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핵심 이력을 볼까요? 2010년도에 시민 행동 20일 공동대표. 2010년도에 시민 운동을 한 거죠. 이게 과연 무엇인가를 내가 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단순 비판이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부패 방지나 조례 개정 운동이나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비 걸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정치인을 하기 위해서 멍석을 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민 운동은.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2012년도에 19대 국회의원을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3선까지 했으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잘 해먹었다. 결국 그 내용은 뭐예요? 정치적, 정무적 감각은 매우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21년도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친명계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대광법. 대광법이 뭐예요? 난 광어인 줄 알았어요. 대광법은 뭐냐면 광역교통망을 국비 지원으로 지방도시까지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업성 개나 줘버리고 그냥 국가 예산으로 막 도로 개통하자. 대부분 이 좌측에 있는 성향의 정치인들의 특성이죠. 사업성은 개나 줘버리고 그래도 국가 예산으로 많이 재정을 확대시키자. 2025년도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러한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의원이 했던 주요 논란도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논란 및 평가를 한번 볼게요. LS 공사법 관련 업무 영역의 침해 논란이 있네요. 주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법과 관련하여 국가기업의 사업 범위를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을 했다. 그래서 민간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대강법도 그렇고 어버이 국가를 많이 추구하시죠. 아무래도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국가 예산 갖고. 그러니까 정치 현황은 저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경험이 부족해요. 오늘 아침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본인도 인정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의 경험? 나 모르겠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와 어깨를 견줄 한국가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관장하는 역할인데 어떻게 비전문가를 후보자로 내세웁니까? 그러니까 계속 업력이나 이력이나 그리고 논란 이슈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된다고 보면 왠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장관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냥 앵무새 역할. 참 우려스러워요. 물론 실질적인 이 주관하는 사람은 제1차관인 이상경 가천대 교수님, 그분이 관장할 듯한데 그래도 수장도 어느 정도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당면한 과제나 시장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우선은 627 대출 규제의 후폭풍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는 억제를 시켰잖아요. 불과 3, 4주 전의 집값 상승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렇게 잡았어야지 아마 집가격이 잡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의 후폭풍이 중요하다고요. 그 이후의 후폭풍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 후폭풍 때문에 발목을 잡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대출 규제로 인해서 깡패 같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를 시켰죠. 그러면 이 수요가 다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전월세 시장으로 넘어간다고요. 전월세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겠죠.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월세 가격이 폭등하겠죠. 근데 그 폭등은 뭐예요? 집값 상승은 우리의 배 아픔이잖아요. 근데 전월세 상승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피해를 준다고요. 이거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가 계속 반복됐던 게 대한민국 역사의 부동산 시장인데 서민들이 아우성거리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한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현재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힐까 봐 심히 우려스럽고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택 공급밖에 없습니다. 규제로서 어떤 제도로서 해결 가능하다? 성경에도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경에도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시장 자체, 사회 자체는 인간의 욕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나를 잡아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구체적인 공급 대책. 그러니까 이 후폭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어디다 공급할 것이냐고요. 정부는 동사무소 때려부셔서 거기서 아파트 짓겠다고요? 이 개똥 같은 소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서울시에 미개발된 유수지들 많습니다. 거기다가 개발하겠다고요? 저기 목동 운동장 가보면 유수지 엄청 크게 있거든요.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한번 가보세요. 아마 목동 주민들한테 다구리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한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권 때 하려고 해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이 어딨냐고요. 근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촬영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있습니다. 하도 정부가 서울 시내에 아파트 지을 땅을 못 찾는 듯해서 내가 시간을 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시간은 걸릴지언정. 두 번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째 하셔야 할 일은 공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 도대체 어디다 해? 이랬을 때 AI가 판단했을 때 현 정부는 도심 공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개발이 동사무소 때려부셔서 거기다 집 짓는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저기 서울 중구나 종로구 가보시면 인쇄소 많습니다.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대 아파트 지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특히나 그 도심은 도심 공동화 형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저녁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구청장이나 종로구청장의 가장 고신점은 뭐냐면 인구를 많이 유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중구청장, 종로구청장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재개발 시켜주세요 하시면 돼요. 목동 가보니까 유수지도 있고 일원동 가보니까 유수지도 있는데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지으면 어떨까요? 한번 짓겠다고 해보세요. 주민들한테 다구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거지로 형성된 국가 땅 위에다가는 임대아파트 주민 반대를 못 한다고요. 주민 반대가 없는 땅들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서울 시내에서. 그 첫 번째 유일한 곳이 뭐냐면 종로나 중구 가보면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70년대 모습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플러스 업무지구까지 고밀도로, 왜냐하면 상업지니까.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3기 신도시는 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나대지 상태고 수용도 다 마무리됐잖아요. 대신 현재 용적률보다 조금 더 높여서 고밀화시켜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종로나 중구 쪽의 도심 재개발보다는 이게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는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하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중구청이나 종로 못 쓰는, 죄송합니다. 못 쓰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이용 가치가 덜한 곳에다가 상업지에다가 임대아파트 지으시라고요. 거기는 반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입장 정립이라고 써있네요. 규제 완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 현재 진행하는 거는 민간에 맡기시고 어차피 국가가 열심히 밀어준다고 해도 주민들끼리 다툼하면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고 그거는 민간이 알아서 잘 하라고 지원책만 약간씩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노원구나 강서구 가면 서울시에서 SH에서 LH에서 보유한 임대아파트가 무지막지 많아요. 그거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거 노후객도시 특별법을 가져와서 그거 재건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셔야 됩니다. 가장 빠른 게 뭐예요? 3기 신도시 빨리 공급하시라고요. 아파트 지어서. 두 번째는 종로나 중구청 가갖고 재개발 지역을 개발시키라고요. 왜냐면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안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 빨리 재건축하시라고요. 플러스 알파로 가장 빠를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알게 모르게 올리시고 양도세를 줄여서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나 대중의 심리가 다주택자들은 나쁜 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퇴로를 열어줄 때 양도세 부분에서 일부분은 현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AI잖아요. 거기에 양도 차익을 투자로 넣게 되면 양도세를 완화시켜줄게. 이런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고 그른 거 관심 없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시장 자체, 인간 자체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넛지로서 이렇게 유도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게요. 균형 있는 정치인 장관의 역할 기대. 제2의 김현민 장관 같은데 어쨌든 높은 국정 이해도는 있을 듯 합니다. 당연하겠죠. 3선 국회의원까지 했지만. 그리고 정무적이나 정치적인 소통 능력이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전무서 결여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 속 깊은 뜻은 제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려스럽긴 하겠지만 그 참모진이 또 일을 잘 하시면 되잖아요. 참모진이 일을 잘하고 그분은 얼굴 마담으로써 정치적인 감각, 정무적인 감각으로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결론. 김윤덕 후보자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 장관. 근데 부동산은 잘 몰라.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결론을 낸 거고,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빨리 세종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정도시 세종시가 허리를 담당하고 비어있는 땅에 국내 기업 말고요.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유치시켰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그래서 제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소시민인 제가 감히 또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 후보자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감히 서울은 역사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창의성을 극대화시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망 강소기업이 장사하기 좋은 도시로 또 외국계 기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한 국제도시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그나마 남아있는 국가기관들 다 내려보내자고요. 그거 남아있는 공간에 국제기구 유치하시면 되고 다 내려서 세종시는 국가의 허리를 담당하는 행정복합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부산 온난화로 인하여 북극 항로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아시아와 유럽의 화물뿐만 아니라 미주 대륙까지 오가는 화물을 다 유치할 수 있는 북극 항로 시대의 광문항으로서 부산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은 서울, 세종시, 부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다 못 살려요. 나머지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생활 인구가 거주 인구 말고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전략으로 삼게 된다고 하면 국토 발전을 이 세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또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도 국토부 장관님께서 비전문가여갖고 감히 다음 주에도 내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감히 정리를 하게 되면 시장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간다? 인간의 본성, 이기심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부정하시면 집값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를 반드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현재 제일 문제가 뭐예요? 공급이라고요, 공급. 공급하는 방식, 빨리 중구청장하고 종로구청장 만나서 도심 재개발 하시고, 두 번째, 3기 신도시 고밀화시켜서 빨리 아파트 짓기 바라고, 세 번째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빨리 재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는 뉴욕처럼, 그리고 세종시는 워싱턴 DC처럼, 그리고 부산은 제2의 싱가포르, 제2의 상하이, 제2의 노테르담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디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주 부동산 이슈 촬영에서는 정부를 위해서 김윤덕 장관님을 위해서 실제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 지도 가지고 와갖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